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제품이 있죠. 바로 다이슨의 에어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는 상품이었고, 인스타, 유튜브, 틱톡에서 엄청난 제품 사용 후기가 쏟아졌죠. 틱톡의 다이슨 에어랩 태그가 조회수만 무려 22억 회가 넘었을 정도로요. 이 에어랩은 다이슨이 만들어온 제품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600라는 가격, 국내에서도 7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선 대체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착화되어가던 세계 가전시장을 바꾼 것이죠. 오늘의 수요시장, 다이슨이 만든 프리미엄 가전입니다. 사실 가전시장은 지루한 시장에 가깝습니다. 매번 기술과 혁신이 들어간 새 상품이 등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저렴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 브랜드마다 더 저렴하기를 외치면서 가격 경쟁에 돌입하고 소비자들도 가급적 더 저렴한 상품을 찾다 보니 가전제품의 이익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제품 개발에 소홀하게 되고 새로운 분야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전시장은 갈수록 고착화되는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전회사들은 나름대로 이 방법으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심플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면서 가전을 또 하나의 인테리어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는 쪽이나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예쁜 디자인의 상품을 사는 것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기능과 성능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사들도 소비자들도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나뉘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슨이 등장했습니다. 다이슨이 내놓는 제품들은 다른 가전제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사용하는 기술과 편의적인 부분에서 다른 경쟁사의 제품들과 차원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에서 차이를 만들던 기존의 가전제품들과 달리 다이슨은 기능적으로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 진정한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다이슨은 가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냈고 현재 가전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장 에어랩만 봐도 다이슨 홈페이지의 가격이 무려 69만 9천 원입니다. 고데기 기능을 더한 드라이어와 스타일러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보통 손사래를 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써본 사람들은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똥손도 샵에 간 것처럼 머리를 말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죠. 게다가 기존의 고데기나 드라이어는 열을 통해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머리카락이 손상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슨은 코안다 효과라는 이름도 생소한 기술을 적용해서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 코안다 효과는 유체 역학의 혁신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어를 켜고 바람이 나오는 곳에 탁구공을 올려두면 탁구공이 공중에 그대로 떠있는 현상을 보게 돼요. 이건 드라이어의 바람이 탁구공의 공면에 밀착해서 불어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현상을 응용해서 비행기를 효율적으로 띄우는 데 사용했는데 다이슨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제품들과는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슨의 방식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이슨의 데뷔 제품인 맥리스 청소기입니다. 과거 일반적인 청소기들은 청소기에 먼지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소기가 모터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먼지와 바닥의 이물질들이 먼지 주머니에 모이는 방식이었죠. 이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청소기를 돌려서 먼지 주머니에 먼지가 흡착될수록 청소기 흡입력과 청소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먼지 주머니를 교체하면 되긴 합니다. 사실 당시 청소기 업체들은 이 먼지 주머니를 소모품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만 본다면 꽤 좋은 모델이긴 했죠. 하지만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였던 제임스 다이슨 경우는 본인이 청소를 하다 보니 청소를 할수록 흡입력이 저하된 이런 구조에 너무 갑갑함을 느껴서 본인이 직접 청소기를 분해하고 그 구조를 이해한 후에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다이슨 경이 주목한 기술이 제재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톱밥과 먼지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쓰는 사이클론 분리 기술이었죠. 원뿔형 장치 속에서 모터를 통해 빨아들인 바람이 회오르치게 만들어서 먼지만 원심력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청소기를 돌려도 먼지가 필터를 막아서 흡입력이 저하될 일도 없고 빨아들인 먼지가 눈으로 보이니 청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 말은 쉬워 보이지만 제재소에서 쓰는 대형 기기를 진공 청소기에 맞게 소형화하는 데는 79년부터 84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제품을 놓고도 무려 5,127번이나 개조하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그림을 팔고 미술 수업을 가르치던 아내의 소득과 빚으로 버텼고요. 이렇게 시제품이 개발됐지만 다이슨 경은 진공 청소기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대신 청소기 제조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생산과 판매를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조사들은 다이슨 경의 제안을 모두 무시했다고 하죠. 먼지 주머니가 좋은 추가 수익이 된 상태에서 그걸 없앨 이유를 굳이 못 느꼈으니까요. 그러다 86년에 일본의 에이펙스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Gforce라는 이름의 청소기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가격은 무려 25만 원이었죠. 그리고 93년에 그동안 라이선스로 번 돈과 은행 관리자가 빌려준 자금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직접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청소기 생산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2년 만에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진공 청소기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인기 있는 청소기로 엄청나게 팔리게 되었죠. 물론 모든 제품들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의 태동이었던 2000년대 초반 다이슨만의 로봇 청소기를 만들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고요. 2개의 역회전 드럼을 채용한 세탁기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 중단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엔 전기차에 도전했다가 상업성이 없어서 결국 프로젝트를 접었고요. 하지만 그 외 지금 공중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나 날개 없는 선풍기 등에서 기존의 가전업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산업에서 활용하던 기술을 소형화하고 응용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회사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이슨이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헤어케어 제품군들도 그 연장선이에요. 다이슨이 2016년에 슈퍼소닉이나 헤어드라이를 출시할 때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다이슨이 청소기나 다른 가전제품에서 훌륭한 혁신 기술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지만 헤어케어 제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상품이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게다가 당시 가격이 $400로 책정되었기에 이러한 의구심은 더더욱 거세졌습니다. 드라이어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49만 9천 원이니까 이런 걸 대체 누가 사냐는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다이슨 제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다이슨이 헤어케어 제품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했어요. 다이슨경이 청소를 하다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불편함을 못 참고 기술 개발과 연구에 들어갔던 것처럼 헤어케어에서도 동일한 불편함을 알게 된 거죠.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당장 여성분들은 밤에 머리를 감고 말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머리를 말리는데 되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빨리 말리려면 그만큼 강한 열풍으로 말려야 하는데 이러면 그만큼 머리카락의 손상도 커지고요. 다이슨경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돌입했던 거예요. 바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골치 아파하던 불편함을 해결했기에 다이슨을 기존의 제품들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식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로 차별화된 상품은 그만큼의 프리미엄 가격을 붙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완전히 신뢰하죠. 여기에 더해 SNS 시대를 맞아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면서 다이슨은 두드러지는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이슨은 세계 가전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전제품들은 다소 매너리즘적으로 원가 절감에 주력했을 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다이슨은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기술 투자를 통해 해결해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확실한 기술력과 디자인이 뒷받침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겨도 충분히 지불 의사를 보인다는 것이 현재의 가전시장 그리고 헤어케어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다이슨의 기술들을 기존의 가전기업들도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까지는 다이슨이 이를 주도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분명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고착화된 시장이었던 프리미엄 가전시장도 지금과는 다른 시장이 될 것 같네요.